아, 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예. 아, 이렇게 또 바쁘신 중에 이렇게 또 유치원 사무실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드리고요. 제 책이 이제 식물교도소가 나온 지가 좀 됐어요. 5월 한 말쯤에 나왔으니까 한 달 조금 넘었는데, 그래도 이제 뭐 여러분들이 읽으시고 좀 내용이 뭐 나쁘지 않다고 뭐 그런 말씀 많이 들었어요. 근데 이제 하나 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식물교도소가 이게 안 맞는다 그러는데, 이걸 이제 문학적으로는 과격한 비유라고 그래요. 이제 이걸 레디컬 메타포라고 하는데, 레디컬 메타포라는 게 이제 과격한 비유라는 뜻인데, 그래서 이제 이걸 언어의 폭력적 결합이라고 해요. 언어의 폭력. 거기다 책에다 쓰시면 돼요. 그냥 다른 데 쓰실 말고, 어차피 여러분 거니까. 언어의 폭력적 결합이라고 하고, 이걸 이제 펜 없나요? 펜 있어요. 과격한 비유라고 해요. 그걸요. 레디컬 메타포라고 합니다. 언제 또 이렇게 문학 공부하시겠어요? 다 같은 말이에요. 네, 같은 말인데, 그러니까 식물. 네. 근데 이제 우리가 식물이라고 하는 것은 되게 좀 뭐랄까, 좀 신선하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왜 교도소냐면, 우리가 그 서울 식물원 이런데 마곡나루역에 가보면 그 식물들이 우리가 볼 때는 좋지만 얘네들은 다 열대지방에서 온 거죠. 열대지방에서 팔려온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식물을 교도소에 잡힌 제수라고 제가 비유를 한 거예요. 그래서 식물교도소고요. 여러분 책을 한번 보시죠. 시집의 30페이지. 이게 이제 제 시집이면서 제목인데 30페이지를 한번 보실래요? 30페이지. 이게 이제 제 시집의 30페이지. 네, 30페이지에 30페이지입니다. 거기 보시면 식물교도소라고 있죠. 이거 한번 누가 좀 낭송을 한번 좀 30페이지 식물교도소 아까 낭송 좀 하신다고 그랬죠. 예, 한번 해보시죠. 예, 식물교도소. 예. 식물교도소. 아무런 이유도 모른 채 끌려온 죄수들. 마곡나루 철장에 3년째 갇힌 채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녹색 제수복을 입고 있다. 투명 유리에 갇힌 나를 관람객들은 아무 생각 없이 지켜보는구나. 일망 감시 장치를 이야기한 푸코의 말처럼 나는 스스로 나를 검열하고 있다. 햇살이 눈부시면 눈부실수록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는 그곳 생각이 간절했다. 눈물이 폭포수가 되어 흘러내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아무리 시설이 좋아도 나는 단지 시장 안에 갇힌 새일 뿐이다. 남들에게는 희망을 준다고 하지만 정작 당사자인 나에게는 고문일 뿐이다. 이미 바닥에 발이 묶여서 탈출할 수 없다. 삼복더위도 내게는 시베리아의 겨울일 뿐이다. 꿈속에서나마 이카루스가 되어 힘찬 비행을 꿈꾼다. 이야, 이 서구시네. 신적이다. 예, 너무 신앙공 잘하십니다. 예, 예. 미리 연습해온 거 아니야? 예, 예. 아니, 정말 잘하십니다. 원래 시를 쓴다잖아요. 예, 그러니까 역시 시를 잘 쓰십니다. 그러니까 이 시는 이제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제수들이라는 것은 식물들을 제가 이렇게 제수라고 표현한 거예요. 아무런 이유도 없이 열대지방에서 왔잖아요. 근데 마곡나루 철장에 3년째 갇혔다는 것은 서울 식물원이 마곡나루역에 있어요. 그건 아시죠? 근데 생긴 지가 3년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철장에 3년째 갇힌 거죠. 그리고 이제 무기징역은 언제 돌아갈지 모르니까. 그리고 녹색 제수복은 식물 색깔이 녹색이잖아요, 주로. 그렇죠? 그래서 투명 유리에 갇힌 나를 관람객들은 정말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보잖아요. 근데 일망 감시 장치라는 것은 이제 푸코가 한 이야기인데, 결국 제수들을 간수들이 한 곳에서 이렇게 쫙 볼 수 있게, 쉽게 볼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게 일망 감시 장치거든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감시를 당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서 나 스스로도 검열을 하고 있는데, 햇살이 눈부실수록 정말 그곳 생각이 간절하죠. 그래서 이제 그 밑에 보면 아무리 시설이 좋아도 새장 안에 갇힌 새죠. 우리가 볼 때는 그 식물들이 좋다고 생각하지만, 그리고 남들에게는 희망을 준다고 하지만 나에게는 고문일 뿐이고요. 왜냐하면 내가 있던 곳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미 바닥에 발이 묶였다는 것은 나무 뿌리는 바닥에 있잖아요. 그걸 제가 이제 약간 그 사람처럼 표현한 겁니다. 그리고 삼복더위, 지금 삼복더위잖아요. 이 삼복더위도 시베리아의 겨울이에요. 원래 시베리아라는 말이 뭔 뜻인지 아세요?
이게 잠자는 땅이라는 뜻이 잠자는 땅. 시베리아의 뜻이 잠자는 땅이라는 뜻이에요. 원래. 예. 그래서 마지막에 제가 이제 이렇게 썼는데 꿈속에서나마 이카루스가 되어 힘찬 비행을 꿈꾼다는 것은 이카루스는 밀랍으로 만들어진 그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건데 태양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떨어지는 거예요. 밀랍이기 때문에. 이해가시죠? 근데 결국은 실질적으로는 탈출을 하지 못한다는 것을 제가 이제 이렇게 꿈속에서나마 이카루스가 되어 힘찬 비행을 꿈꾼다라고 이렇게 썼습니다. 이게 이제 제 시집이면서 제목으로 이렇게 쓴 내용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잠깐 또 이야기를 해보면 14쪽에 이제 행운의 2달러 이제 간단하게 이제 시들에 대해서 이야기 드릴게요. 14쪽 행운의 2달러인데 14페이지. 이거는 이제 이 충청도 말 버전으로 제가 썼거든요. 당신은 우리와 너무 달라도 너무 달라 유 이렇게. 그러니까 달라 유라는 그 충청도 말을 제가 영어로 쓴 거예요. 달라 유라는 거. 보시면 이해가죠. 그래서 이 행운의 2달러를 사람처럼 써놨어요. 네, 뭐 이렇게 쭉 읽어보시면 제가 뭐 일일이 지금 이 시간에 다 이야기할 수는 없고요. 읽어보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충청도 없습니까? 충청도 버전 네, 충청도 없으신가 봐요. 그래서 당신은 우리와 달라도 너무 달라요 이렇게 하면서 이야기가 되는 거죠. 쭉 하면서 이제 약간 말장난 이런 걸 이제 말놀이시라고 하고요. 이제 이런 시를 이제 우리가 묘사심상법이라고 해요. 묘사심상법. 네, 묘사심상법. 그러니까 말 갖고 장난을 한다는 거죠. 묘사심상법은 언어 유희, 우리가 펀이라고 하죠. PUN이죠. 같은 말입니다. 언어 유희 펀, 묘사심상법 이게 다 같은 내용입니다. 이해가시죠? 그래서 이제 그런 시로 제가 쓴 거고요. 그다음 두 번째 시는 이제 뭐 시간 관계에서 다 큰 틀만 이야기해 드릴게요. 이상의 이상과 이상이라는 시가 16페이지에 나오거든요. 이거는 되게 재밌는 게 여러분 김혜경은 아시죠? 이상의 분명히 거울 오감도 쓴 시는 아세요? 네. 오감도 이런 거 이상의 그 이상의 이상과 이상은 이상을 가지고 제가 말놀이를 한 거예요. 이상이라는 시인이 원래 본명이 김혜경인 거 아세요? 이상의 본명이 성씨가 김씨가 이 씨가 아니에요. 김씨예요, 김씨. 김혜경이 뭐냐면 바다를 다스리는 관리가 되라. 그러니까 바다처럼 넓은 땅을 다스리는 관리가 되라고 아버지가 지어준 거예요. 김혜경이라고.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요즘 말로 하면 이제 동경제대 건축가 출신이거든요. 건축가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서울대 동경제대 건축가를 졸업을 해서 그 이제 감독으로 갔는데 일본 사람들이 원래 이제 김상이잖아요. 김상. 김혜경 씨가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을 이 시로 잘못 알아가지고 이상이라고 한 거예요. 이상. 이해가죠? 상이 무슨 시잖아요. 일본 말로 타나카 상 이렇게. 그래갖고 여기서 힌트를 얻어가지고 이 상이 어떻게 썼냐면 이상 상자 상자를 쓴 거예요. 나는 내 시 속에 엄청난 수수께끼 상자를 담아놨다. 니들 해석해봐라. 근데 이상의 시는 정말 이상해요. 롯데스프루바처럼. 그래서 이상인데 그 이상의 시는 식민지 지식인의 이상을 또 상징해요. 식민지 지식인의 이상을 상징해요. 그러니까 이상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렇게 네 가지로 가버려요. 이해가세요? 요걸 좀 여러분이 아셔야 이 시를 이해해요. 예. 그러니까 이해가지고 말이 어렵진 않죠? 이상인데 이상. 네, 그렇죠. 한자로만 좀 틀리지만 그래서 이제 이걸 갖고 제가 쓴 거예요. 그리고 오감도라고 하는 것도 이제 막 이야기하고 이제 쭉 읽어보시면 그런 내용인데 뭐 다 이야기할 수는 없고 그 17쪽에 보면 17쪽을 보세요. 거기 밑에서 네 번째 줄 17페이지에 이상이라는 사람의 시가 아직도 내 몸속에서 이상한 가역 반응을 하고 있어. 그러니까 이상 시의 제목이 이상한 가역 반응이 실제로 있어요. 내 이상의 겨드랑이에도 이상의 날개가 이상하게 돋아나는 중이지. 그래서 이제 이상을 갖고 지금 이상의 겨드랑이 또 이상이란 사람 이상하게 돋아난다는 식으로 해서 이제 약간 말놀이식으로 내가 써봤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시어를 낙다라는 시가 이제 18페이지인데요. 이거는 실제로 이제 제가 시어가 이게 원래 말씀 어자가 맞죠, 원래는. 근데 제가 물고기 어자를 썼어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원래는 시어가 이거 모르시면 없잖아요. 말씀 어자를 써야지. 이렇게 써야 되는데 제가 이 어자를 의도적으로 물고기 어자를 쓴 거예요. 시라는 것도 하나의 물고기다. 네. 그래서 이제 이 시는 지인에게 이제 낚시 인형을 선물 받았는데 그걸 놓고 이제 낚싯대가 있는 인형을 보다가 잠이 들었는데 이게 또 재밌는 게 사해는 원래 이제 죽은 바다라든가 맞죠? 내 바다잖아요. 제가 생각의 바다라고 썼고요. 한자 보시면 생각사자죠? 실제로 사해는 없어요. 생각의 바다를 보셨어요? 네, 사해 한가운데서 던진 낚싯대
치여가 잡혔고 나는 개걸음으로 끌어올렸고 그만 미끼를 빼고 사라져버린 물고기. 근데 실망은 하지 않았고요. 그러니까 이제 다 물고기 낚싯대를 가지고 쓴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여가 황금빛 선율 연주하면 뭐 추세요? 뇌망 속에 들어왔다. 뇌망은 뇌 속의 망이에요. 우리 뇌 속. 이 뇌망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 여러분 뇌망 들어보셨어요? 이제 제가 이렇게 썼고 이제 마지막에 제가 사해에서 다시 낚싯대를 던지는데 낚싯대가 석양의 노을 속에 달빛을 당긴다고 하면서 이제 이 시의 시적인 상상력이 정말 달빛 속에서 그러니까 노을 속에서 달빛도 당길 정도의 그런 상상력이 좀 왔으면 하고 제가 쓴 시입니다. 질문이요. 뇌망이라는 게 뇌 속의 망. 아니 그러니까 그 사전에 올라온 단어입니까? 아니 사전에 없어요. 제가 창작한 단어입니다. 뇌망. 이쁘라면은 이제 제가 예전에 썼는데 이쁘와 라면 이제 이쁘가 뭐뭐 라면이잖아요. 그런 걸 가지고 쓴 시예요. 그래서 읽어보시고 소중한 그녀가 20페이지 나오는데 이게 한 86편 정도 되니까 이제 빨리빨리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20페이지에 소중한 그녀는 물이에요. 물을 제가 사람처럼 쓴 거예요. 물 있죠. 우리 물 안 드시고 못 살죠. 물을. 그래서 여기 보면 밥 없이는 살아도 그녀를 다 물로 고쳐놓으면 돼요. 물 없이는 살 수 없다. 아침에 눈 뜨면 생각나는 물. 새벽에도 물 생각이 나서 잠에서 깼다. 이렇게 물을 사람처럼 썼는데 그녀니까 3인칭이죠. 이걸 3인칭 은유심상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써놓으세요. 3인칭 은유심상법. 그러니까 사람이 아닌 걸 사람처럼 쓰는 걸 좀 유식한 말로 은유심상법이라고 해요. 사람이 아닌 걸 사람처럼 써요. 근데 얘가 그녀니까 3인칭이죠. 여기까지 이해가세요? 네. 그래서 3인칭 은유심상법이라고 쓴 겁니다. 그러니까 그녀라는 건 다 물로, 그녀를 다 물로 이해하시면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해 가시죠? 넘어가요. 네. 그래서 이제 결국은 마지막에 이제 내 생의 대부분을 차지한 그녀 이렇게 썼고요. 나는 어느새 그녀의 껌딱지가 됐다고 썼어요. 물을 이제 20페이지인데 20페이지 거기 맨 마지막 있잖아요. 그래서 나의 그녀 H2O라고 하면서 이제 물을 이렇게 좀 그러니까 물을 먹는다 하면 재미가 없잖아요. 솔직히 시가. 그래서 이제 물을 좀 사람처럼 썼다는 거고요. 사과를 먹다 같은 경우는 이제 하늘과 땅의 만남에 있어 약간 노자적 사유를 쓴 거예요.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땅에서 뭐 이게 나오잖아요. 우리가 이제 뭐 하늘과 땅 사이에 뭐가 있냐면 과가 있다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여튼 이 사과를 먹다는 하늘과 땅의 어떤 기의 흐름에 의해서 천지가 창조됐다는 것을 제가 이렇게 좀 하늘군 이렇게 이제 쓰고요. 돼지양 이렇게 해서 약간 동시적으로 제가 썼어요. 그래서 이제 마음을 열고 받아들였고 뭐 무지개 턱시도 있고 입장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하늘과 땅의 결국 결합에 의해서 자연이 생겼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그날의 기억이라는 22쪽은 이게 6.25를 가지고 제가 쓴 거예요. 6.25 아시죠? 그리고 하천에 가면 평화의 댐 있는 거 아시죠? 거기에서 제가 걷고 있는데 이 돌무덤 주변에서 이제 외톨이가 된 녹슨 철모가 붉은 눈물을 흘릴 수는 없죠. 실질적으로 어떻게 흘립니까? 원래 시라는 건 이렇게 상상력이에요. 너무 뻔하게 쓰면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약간 돌렸어야 돼요. 그래서 철모의 못다한 이야기를 들어줬고 그는 꽃도 피우지 못한 채 잠든 이름 없는 용사였다. 그러니까 철모를 통해서 이제 비유했고 그는 한 마리의 나비가 되어서 이제 민통선의 철조망 위를 날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승화가 된 거죠. 이걸 수브리메이션이라고 해요. 사물을 사람처럼 표현하는 걸 승화되는 거를 수블리메이션. 강세가 여기 오죠. 수블리메이션. 그래서 이렇게 이제 승화시킨 거죠. 나비를. 그래서 하얀 여우비가 내리고 있었고 빛 속에 나비의 눈물이 자라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런 화천의 어떤 평화의 댐 이런 거 거기에 보면 비목 있지 않습니까? 비목. 이걸 제가 보면서 쓴 시가 이제 그날의 기억입니다. 되셨죠? 그 다음에 시의 유언이라는 그 옆에 23쪽에 있는 23쪽의 시는 이거는 이제 치킨을 제가 좀 재밌게 표현한 거예요. 다녀오세요. 예송이 안에 의자에서. 그래요? 그럼 옆에 괜찮은데? 의자가 소리가 어디 갈 데는 없는데. 예. 그래서 이 시의 유언은 시가 괜찮아요. 시는 치킨이에요. 치킨인데 이게 이제 가마솥이 무더위를 삼고 있고 지금 정말 덥잖아요. 가마솥 도인. 그렇죠. 정말 그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 날씨가 너무 뜨거운 걸 뭐라고 하냐면 하나 알려드릴게요. 이스 보일링 하시라고. 막 끓이는 것처럼 뜨겁어요. 이스 보일링 하시란 말이에요. 이스 베리앗은 너무 쉽잖아요. 그래서 이스 보일링 하시라고 쓴다. 그래서
네. 그래서 이제 그 열대야 속에서 졸다가 끌려온 이건 좀 제가 좀 약간 유머적으로 쓴 시예요. 열대야 속에서 졸다가 끌려왔는데 뜨거운 탕에서 생을 마쳤죠. 그러니까 가족 사진도 23페이지 지금 보이는데 23페이지 가족 사진도 못 찍은 채로 해서 이제 분하다 다음 생에서는 사람으로 태어나니까라고 약간 이제 이 치킨의 입장에서 내가 한번 써봤습니다. 네, 치킨의 입장. 그 다음에 이제 극한 직업은 에어컨 있잖아요. 지금 여기 돌아가는 에어컨을 가지고 이걸 이제 사람처럼 썼어요. 그러니까 1인, 이건 써놓으세요. 1인칭 은유심상법이에요. 왜냐면 저니까. 저잖아요. 이 1인칭이 저 이게 1인칭 아니에요? 그러니까 에어컨을 사람처럼 써서 극한 직업이다. 그래서 1년 중에 보세요. 8개월은 놀잖아요. 에어컨이 계속 작동 안 하죠. 딱 4개월만 일하고 삼복도 이 동안에는 주당 40시간 근무를 초과한다. 그리고 이러면서 이제 쭉 이야기를 써놨어요. 뭐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성가족성당의 고백이 26페이지인데 이것도 1인칭 은유심상법으로 썼어요. 26페이지 이거 1인칭 은유심상법인데 이게 이제 여러분 그 스페인에 가보시면 사그라다 파밀리아를 가보신 분이 중에 뭐 계신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의해서 제가 이제 오른쪽은 제가 실제로 사진 찍은 거면 제가 사진 찍은 거예요. 그걸 이제 옆에다 놓고 이제 스페인의 바르셀로나에서 태어났고 내 이름은 뭐고 뭐 하면서 이제 쭉 써놨어요. 팜과 샘과 올리브는 거기에 오른쪽에 27쪽에 보면 이제 스페인어고 영어로 세인트 써놨죠. 막 이렇게 그런 것들이고 그 팜은 야자나무 그 밑에 있죠. 27쪽에 샘은 삼나무 그다음에 올리브는 올리브나무인데 요걸 이제 사람처럼 제가 써가지고 쭉 써놨어요. 형상화시키는 시입니다. 그다음에 채널 고정이라는 시가 28쪽에 나오는데 이거는 다리 알죠? 다리. 우리 몸의 다리. 네, 그 다리 그러니까 다리는 레그도 있고 브릿지도 있잖아요. 맞죠? 다리라는 게 두 가지 아니에요? 이 두 가지를 갖고 우리가 쓴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11호 운전기사 이렇게 하면서 이제 쭉 읽어보면 이제 다 나오는데 그 28쪽이 밑에 보면 내가 가고 싶은 곳은 어디든지 따라가는 지치지 않는 엔진이고 기꺼이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세상과 살포시 다리를 놓아준 내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커넥션이 된다는 거죠. 이게 이제 오른쪽에 이제 제가 미국의 작가 에드거 앨런 포는 에너밸리에서 이제 이런 말을 했고 한순간도 놓치고 싶지 않고 내 인생의 든든한 두 다리가 되어준 너와 함께 영원히 무지개 다리를 걷겠다 하면서 이제 이 다리에 관해서 이렇게 이건 2인칭이죠. 너라고 했으니까 이런 건 2인칭 은유심상법이라고 합니다. 나가 아니에요. 이거는 미스프린트입니까? 아니 미스프린트가 아니라 옆으로 연결 이제 이게 이어진다는 표시예요. 아, 예, 그렇습니까? 예, 아, 예. 예, 시 속에서 이제 이어지는 표시를 그렇게 시에서 보고 있어요. 이거 예, 그렇죠. 예, 그렇죠. 아, 그 행위, 그렇죠. 연결 표시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31쪽의 마지막 외출은 저의 이제 가족사를 좀 쓴 시예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의 이야기, 어머니의 이야기, 이거는 그냥 쭉 읽어보면 될 수 있는 시인데 마지막에 보면 이제 소주잔에 31쪽 있잖아요. 마지막에 길을 걸으면 손짓할 것 같고 뭐 이렇게 전화번호로 호출해보고 소주잔에 얼굴이 비치고 죽어도 잊히지 않을 아버지 얼굴 하면서 이제 아버지에 대한 어떤 추억 뭐 여러분 다 살아계신 분도 있으시고 돌아가신 분도 있으시겠지만 그런 추억을 한번 제가 써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이라면의 레시피는 제가 이제 오른쪽에 식판에 라면 끓인 건 진짜 제가 끓인 라면 이렇게 식판에다가 이렇게 끓인 거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장시니까 제이라면이라고 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 라면 레시피를 이렇게 쭉 써놨어요. 뭐 읽어보시면 되는데 이제 특히 이제 사면에 대게 살을 추가하면 이게 이제 제가 말장난을 좋아해갖고 대게 승부가 기운다 하면서 쭉 이야기를 써놨고요. 이제 그 33페이지에 보면 식기에 끓는 라면을 붓고 식은 밥과 배추김치 하나만 있어도 이미 왕후의 밥, 왕후의 찬. 우리 왕후의 밥 거린의 찬이란 말 들어보셨죠? 이걸 제가 이제 왕후의 밥, 왕후의 찬이라고 쓴 거고요. 다시 찾은 태양은 이건 광복절 이야기를 제가 이렇게 썼어요. 이게 동화식으로 쓴 시가 이 다시 찾은 태양입니다. 광복절을 이렇게. 그래서 어떤 분이 이거 동화로 좀 지으면 좋겠다는 말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늑대들이 이제 호랑이들 몰래 태양을 훔쳤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빼앗았다는 걸 제가 이렇게 쓴 거예요. 그래서 바다 깊은 곳에 던져 넣었고 태양은 바다 밑 동굴에 갇혀 있었죠. 우리가 36년 동안 일제 치하였잖아요. 태양을 잃은 세상은 암흑이 되어버렸고 하면서 이제 그 내용들을 쭉 제가 써놨어요. 뭐 읽어보시면 제가 이거 다 하려면 날이 새야 되기 때문에 도저히 풀리지 않는 승부. 이거는 또 재밌는 게 다 도로만 시작돼요. 이 시는 정말 재밌는 게 여기 보면 도처의 사람들이 명절 때 윷놀이를 한다부터 쭉 해갖고 오른쪽에 이제
도사님 드디어 만나는 시간이 이렇게 있잖아요. 요거를 이제 쭉 나오는 시입니다. 이해 가십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그러니까 일부러 제가 의도적으로 도라고 쓴 건, 이제 아까 이제 교수님이 이렇게 질문하셨잖아요. 이거 표시가 뭐냐고. 근데 이게 그 연이, 그 다음에 이제 연이, 새로운 연이 이어질 때는 그 표시를 하고요. 이 도로 원점은 왼쪽에 도만 나온다고 연결되는 그 행위거든요. 이해 가세요? 그러니까 새로운 연이 아니고, 그럴 때는 표시를 안 해요. 그러니까 이것도 헷갈리실까봐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도로만 시작되는 제가 의도적으로 쓴 시입니다. 이 마법의 볼펜이라는 38쪽의 시는 이거는 실제로 볼펜을 제가 들었는데 막 글씨가 써지는 거예요. 마음대로. 그래서 나중에는 뭐 군불견이라고 막 쓰있죠. 제가 그래서 나중에는 이 시를 하늘에 던져버리는 거예요. 진정한 생각이라는 것은 이렇게 그 여기 나왔죠. 진정한 마법의 볼펜은 깊은 생각이 가지라는 것. 그렇죠. 여러분 글 써지는 볼펜 있으면 좋을까요? 마음대로? 그거는 좋은 게 아니죠. 그 다음에가 이제 모자의 찬 같은 경우는 모자를 또 사람처럼 비유한 시예요. 모자. 아무리 노력해도 너를 따라잡을 수 없었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그 모자가 2인칭인데 모자를 그 사람처럼 표현한 시입니다. 아시겠죠? 제가 이걸 다 이야기할 수 없고, 시는 로또다 같은 경우 또 이제 재밌는 시인데, 제가 이제 실제로 로또 가게에서 가서 5,000원짜리 3개가 당첨이 됐어요. 그걸 생각하면서 내 인생의 첫 번째 로또가 뭐고, 두 번째 로또가 뭐고, 세 번째 로또가 뭔지를 이렇게 써놓은 시입니다. 아시겠죠? 그런 시니까 읽어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술 마시는 시간은 이것도 재밌는 게, 그 중간에 보면 꽁치, 멸치 막 보이죠? 꽁치, 멸치. 여기 보면 이제 뭐가 아닌 게 뭐겠어요? 염치가 아니죠. 이렇게 말을 찾아보는 거예요. 아닌 게 하나씩 넣어놨어요, 제가. 고구마, 감자, 뭐 해가지고, 그 고구마 순, 감자 순, 우생순이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소면, 냉면 쭉 하다가 바다가 육지라면이 있고, 이렇게 이제 말장난이 되는 거니까 한번 여러분이 찾아보시면 또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 45쪽에 보면 어느새 잔이 비어서 비어 2잔을, 이게 비어가 맥주가 비어잖아요. 맥주 2잔을 주문했고, 실성 사이다를 마시면서 이런 사이다. 그리고 둘레잡기 놀이를 끝낼 시간. 그러니까 술과 관련돼서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46쪽의 삶의 비린내는 제가 이제 갈치구이를 먹으러 가면서 제 인생을 돌이켜 보는 거예요. 여러분도 갈치구이 드셔보셨잖아요. 그러면 겉바 속촉이잖아요. 겉은 바삭바삭하고 속은 촉촉하잖아요. 이제 그걸 통해서 나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거예요. 그 정도로만 이야기할게요. 그 다음에 21세기 건배사는 48쪽은 이 장진주라고 하는 200의 장진주를 제가 패러디해서 현대적으로 썼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이 쭉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장진주란, 그러니까 이거에 관심 있으신 분은 여러분 인터넷에서 장진주란 시를 한번 뭐 한자까지 몰라도 되고 우리말로 된 걸 읽어보시고 이 시를 읽어보시면 쉬울 겁니다. 21세기 건배사고, 50쪽은 산문시라고 써보세요. 이 패스트는 산문시예요. 산문시. 제가 좀 길게 쓴 시잖아요. 산문 이해 가시죠? 그래서 이게 이제 산에서 제가 돌멩이를 집어 올렸는데, 돌멩이를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만지면 막 과거로 시간 여행하는 이 타임슬립 시예요. 그래서 첨성대 앞에 가가지고 막 거기서 여러 가지 일을 겪는 그런 시가 이제 패스트입니다. 그 다음에 시간의 문을 열다라는 52쪽은 이게 오른쪽에 제가 한 26년쯤 전에 학원에 강의를 할 때 학생한테 받은 실제로 그 편지예요, 편지. 이게 자세히는 안 나오지만, 그래서 이제 그런 걸 가지고 제가 한번 시를 써봤어요. 뭐 이거는 쉬운 거니까 읽어보시고요. 이제 스토리텔링법 청원이 54쪽에 있는데, 이거는 되게 재밌게 쓴 시인데, 영어 한자를 가지고 제가 쓴 거예요. 제 전공이다 보니까. 그래서 그대가 나의 청원을 받아준다면 무엇이든지 하지요. 이 런더리가 빨래거든요. 빨래도 런더리 나지 않고, 마을도 통째로 빌리죠. 마을이 빌리지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했고요. 그대가 나의 마음을 알아준다면 무엇이든지 참지요. 더 이상 버티고가 현기증을 버티고라고 그래요. 더 이상 버티고 있을 수 없는 현기증도 이겨내고, 사랑의 왕국을 렐름이 왕국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사람의 왕국을 렐름 만들어서 데려가고 싶고, 사색이 되죠. 사색은 죽을 색자잖아요. 그러니까 화장실에서 밖에서 기다리는 사람은 사색이 되잖아요. 근데 화장실에 앉아있는 사람은 앉아갖고 인생은 뭔지 사색하잖아요. 그 사색이 다른 글자잖아요. 그래서 나는 사색이 되죠. 그대가 없으면. 나는 사색에 잠기죠. 그대만 만나면. 회의를 하다가도 그대가 생각나네요. 삶의 회의를 느끼죠. 그대를 못 보면. 섬이 보이죠. 보이지가 항해란 뜻인 거 아시죠? 항해. 그대 인생을 여행하다 보면 하면서 이제 그 약간 영어와 한자를 가지고 제가 이제 스토리텔링법 청원을 썼고요.
56쪽의 다양해라는 시는 끝이 전부 다 해로 끝나게 제가 의도적으로 썼어요. 지난해, 5회, 다도해, 2회 이렇게 해가지고 다 해로 끝나죠. 이 시 자체가 전부 다 해로만 끝나는 시고 57쪽에 다시 살기로 했다는 제가 이제 우리 관에 들어가는 체험을 한 번씩 할 경우가 있잖아요. 네. 그걸 체험을 하면서 정말 인생은 이렇게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하면서 그런 시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 있으니까 관의 영혼이 내게 말했다는 거예요. 실제로 말은 안 했겠죠. 시니까. 그래서 이제 주머니 없는 수위에 월급이 많이 넣으려고 하느냐는 거고 58쪽의 신데렐라와 앙자는 원래 이제 제가 이걸 장데렐라라고 시를 쓰려고 했는데 저는 이제 12시 이전에 들어가야 돼요. 막. 그래서 이제 이 장맛비 내리는 여름날에 친구들하고 막 이제 술을 마시다가 이제 지진이 일어나고 무도회를 빠져나올 시간이고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그런 친구들과의 만남과 이제 집에 돌아가는 시간 이런 것들을 좀 우스갯소리로 유머 있게 좀 쓴 시입니다. 그러니까 학예 목을 빼고 기다리는 신데렐라가 아니겠죠. 그런 걸 쓴 거고요. 목마른 구름이라는 거는 이제 실제로 제가 카페에 갔는데 이게 사진을 보시면 구름이 커피를 마시는 것 같지 않나요? 그걸 제가 아이디어를 얻어갖고 쓴 시예요. 그러니까 하늘이 보이는 창가에 앉았는데 연인 무더위에 구름들이 목이 마른지 커피를 마시고 실제로 마실 수가 없죠. 그래서 커피를 마신 구름이 커피잔에 구름빵을 넣어줘요. 그래서 구름을 담은 컵에 구름이 마신 커피를 마신다라고 이제 제가 썼고요. 그 다음에 60쪽의 발자국은 제 실제 친형이에요, 친형. 얼굴이 저하고 많이 안 닮았어요. 근데 저 형이 이제 아름다운 가게에서 한 12년 정도 지금 봉사를 했는데 그걸 제가 이렇게 시로 써가지고 제가 이제 이런 것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이런 형식으로 제가 만들어갖고 형한테 보내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전부 다 이행, 비행, 선행, 동행에서 행으로 끝났고요. 20곡에는 이제 제가 20곡의 형식으로 지하철에 대해서 설명을 해놨어요. 지하철. 그러니까 읽어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신형자동차 소울이라고 하는 62쪽에 있는 거는 이제 소울이라는 자동차를 제가 사람처럼 좀 표현해서 쓴 시입니다. 그리고 63쪽에 다육이의 꿈은 여러분 다육식물 다 키우시죠? 그 다육식물을 가지고 제가 이렇게 좀 짧게 하나 써봤고요. 동명이인은 이제 실제로 들국화와 꽃 들국화가 있잖아요. 전인권 가수의 들국화와 그 꽃 들국화를 같이 연결시켜 가지고 이렇게 써본 시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미켈란젤로 광장의 노을은 이게 실제로 제가 이탈리아에 갔는데 정말 멋있더라고요. 미켈란젤로 광장의 노을이. 그 노을을 가지고 썼는데 이 피렌체의 노천 극장에 이 하늘 커튼이 열리고 부끄러움을 타는 볼빨간 여배우가 고개를 내밀고 이제 어떤 그 모습을 제가 이제 생각이 나가지고 이렇게 쓴 시입니다. 이 시는 제가 이렇게 그림들이 많이 들어가서 좀 지루하지 않으실 거예요. 손목시계는 예전에 제가 한번 썼던 거니까 넘어가고요. 수레바퀴를 돌리다는 67쪽에 제 생일수를 가지고 제가 시를 썼어요. 왼쪽이 그 여왕 카드고요. 오른쪽이 전차 카드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되게 섬세한 면이 있어요. 제가 아까도 보셨지만. 그래서 여왕이 본질적으로 타고난 그 카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여성적인 면도 있고, 그 다음에 전차는 계획을 해야지만 뭐가 돼. 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이 스핑크스가 멈춰버리는 그런 걸 가지고, 이게 타로시예요. 타로와 관련된 시. 그 다음에 주식이라고 하는 68쪽은 실제로 주식 여러분 투자해 보셨죠? 밥이 주식이잖아요. 밥이. 그렇죠? 밥이 주식인데 이 주식을 사람처럼 표현했어요. 너는 청개구리야. 무슨 일든 반대로 하지. 관심을 줄수록 멀어지고 무심할수록 다가오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요. 너와 만나는 시간은 9시부터 3시 반이잖아. 3시 반이면 끝나잖아.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 주식에 대한 이야기를 썼고요. 삶은 쓰다라는 69쪽의 시는 이 쓰다라는 게 되게 다이어잖아요. 인생이 쓰기도 하고 모자 쓰고 약이 쓰고 입맛도 쓰고 이 쓰지를 가지고 제가 시를 써봤습니다. 이해가시죠? 그런 거고. 선물이란 연기론이라는 시가 71쪽에 있는데 이거는 모든 게 하나로 연결돼 있다는 거예요. 제가 법륜사를 좋아하는데 거기 이 법륜사 처마 끝에 매달린 종 이게 이제 풍경소리예요. 풍경. 그 끝에 금빛 물고기가 있고 그 금빛 물고기에 매달린 은빛바람에 목탁소리가 잠들어 있고 이런 걸 여러분 혹시 무슨 법이라고 하는지 아세요? 뭐와 뭐와 이어지는 거? 연세법. 연세법. 연세적으로 간다. 써놓으세요. 연세법. 그래서 여기 보면 은빛 바람이 또 이어지잖아요. 은빛 바람에 목탁소리 잠들어 있죠. 또 목탁소리 이어지죠. 무슨 말 이해가시죠? 그래서 연세법으로 쓰는 이 세상 모두는 연결돼 있다. 그 다음에 73쪽에 있는 달래 된장찌개는
이걸 약간 동시적 기법으로 쓴 거예요. 달래 된장찌개 드셔보셨죠? 이걸 야구장에 빗대어 갖고 쓴 거예요. 야채 잔디구장 속에 황색 마운드, 이게 된장을 제가 이렇게 쓴 거거든요. 하면서 봄의 향기 먹으면 뚝배기 야구장이라고 달래 된장찌개를 쓴 거고요. 76쪽에 나오는 죽도를 들어올리다라는 시가 있는데, 이거는 제가 죽도를 실제로 관음도에서 이렇게 하니까 들어올리는 것 같더라고요. 사진 보이죠?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걸 쓴 거예요. 얼굴이 달아오른 낙조 하나가 땅거미 위로 앉는다라는 식으로 하면서 마지막에 섬과 썸 타는 중이다, 이렇게. 저희 말장난하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 다음에 이 광양 매화초자는 이 광양에 있는 매화, 여러분 매화마을 가보셨죠? 매화를 완전 전라남도 사투리로 써놨어요. 여기 전라도 출신 계신가요? 뭐 나가 겁나게 이쁜 건 알아가지고 이렇게 해갖고 시방 모든 앞으로 은담께 하면서 이 매화를 완전히 이제 1인칭 은유 심상법인데 전라남도 사투리 구수하게 제가 써놓은 시입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낙엽 드디어 운항을 시작하다 78쪽은 낙엽이 떨어지는 걸 활주로의 비행기에 빗댄 시예요. 낙엽이 떨어지는 거. 그래서 마지막에 신이 여름내 공사한 나뭇잎 공항 황금벌판이 일제히 손을 흔든다라고 쓴 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갯버들이 다 할 수는 없으니까 갯버들은 80쪽은 이거는 이제 갯버들이 사람에게 체면을 걸었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갯버들이 사람에게 체면을 걸어서 고구려의 신화를 이야기하는 건데, 실제로 그 갯버들에 보면 신화 속에 고구려 어머니 나무예요, 이 갯버들이. 그러면서 쭉 쓰시고요. 김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김, 먹는 김이잖아요. 그 김과 관련돼서 여러 개를 쓴 거예요. 뭐 바람이 불어. 그래서 마지막에 언제나 나보다 후한 대접을 받는 저 잘생김 하면서 이 김과 관련돼서 이제 여러 표현을 써놓은 거고요. 82쪽의 길상사 가을 단풍은 실제로 이제 길상사에 가면 단풍이 막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백석과 나타샤가 사랑하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심장이 길상사를 물들이고 있었다는 걸 쓴 거고요. 83쪽의 다람쥐의 꿈은 제가 다람쥐가 이제 이렇게 뻥튀기 먹는 거를 제가 2013년에 찍은 사진이에요, 실제로. 찍은 사진인데, 그래서 그걸 가지고 상상시를 써봤어요. 이건 시조입니다, 시조. 다람쥐의 꿈. 그 다음에, 예, 시조죠. 여기 보면 3434가 되잖아요. 왜냐면 월정사, 전나무숲, 3사잖아요. 줄무늬, 단벌신사. 3434, 3434, 3543으로 끝나면 이게 이제 시조거든요. 이게 시조예요, 시조. 현대 시조로 쓴 거고요. 그 다음에 86쪽에 나오는 해사부는 바다도 나의 스승이다 라는 걸 쓴 거예요. 낚싯대를 던지면 고기가 잡힐 듯한 바닷가 호텔에서 여러 가지 제가 느끼면서 쓴 시예요. 잠을 자는데 정말 파도가 밀려오는 것 같더라고요. 새벽에 그때 감정을 제가 쓴 시고요. 구주령을 지나며라는 옆에 시는 정말 구주령이 중국의 장가계 있잖아요. 한국의 장가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보면 한국의 장가계에서 잠시 화중선이 되었다. 그림 속의 신선이 되었다 쓴 거고요. 88쪽에 울릉도 전설을 품은 바위는 울릉도에 가면 촛대바위라고 아세요? 이 촛대바위와 관련된 이야기를 쓴 거예요. 촛대바위라고 있어요, 울릉도에 가면. 그런 전설을 제가 쭉 써놓은 거고요. 월영교는 혹시 안동에 가면 월영교 아세요? 월영교 모르시는. 월영교가 달에 비친 달인데 자기보다 먼저 죽은 남편을 위해서 아내가 머리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미투리를 신발을 만들어요. 자기 죽은 남편을 위해서. 그런 것과 관련된 시인데, 그 월영교 다리를 가는데 한 여인이 나에게 이제 체면을 걸어서 그 여인의 말을 들으면서 쭉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런 시고, 월미도 갈매기라는 90쪽의 시도 이제 인천의 가족이라 이제 쓴 거고요. 이제 좀 특이한 게 왕을 사랑한 그녀는 제가 랩풍으로 썼어요. 랩형식으로. 그러니까 이게 창덕궁에 가면 부용지가 있잖아요. 이 그녀가 부용지라고 썼어요. 부용지. 부용정의 연못이 부용지잖아요. 그래서 아이야 하면서 새벽 이슬 온몸에 품은 물 한 개 욕 이렇게 하면서 랩형식으로 제가 쓴 시입니다. 랩형식으로 쓴 시고요. 예, 92쪽에 긍정의 나무는 양평에 가면 여러분 은행나무 아시죠? 이게 오른쪽에 제가 찍은 양평의 은행나무거든요. 이 은행나무고, 그 은행나무를 사람처럼 쓴 거예요. 터전을 잡고 살아간 선승이 있었고 손에 지팡이, 이게 서산대사가 지팡이를 던졌는데 지팡이가 은행나무가 됐다 이런 말 들으셨죠? 그런 걸 가지고 쭉 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참새는 죽어도 잭한다는 것은 이건 우화 형식으로 지금 부모 가족 이야기를 쓴 우화 형식으로, 우화 형식이라고 써놓았어요. 우화가 뭔지 알죠? 동물 의인화한 거. 그래서 이제 쭉 읽어보면 이제 아빠 참새가 뭐 있었는데 보시면 여기 보면 부리로 아빠 새의 다리를 부볐고 뭐 하면서 쭉 나오거든요. 그런 걸 읽어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빙자하다라는 98쪽의 시는 제가 대파를 이제 사가지고 썰다가 이제 옛날 생각이 나는 거예요. 과거로 회상하는 그런 시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미
밑에 보면 지천명을 지나서 50세가 지천명이잖아요. 어머니의 이승나, 저희 어머니가 55세에 돌아가셨어요. 되게 일찍 돌아가셨어요. 예, 좀 고혈압으로 이렇게 돌아가셨는데 뇌출혈로. 그래서 이제 그거를 가지고 제가 쓴 시예요. 그래서 오른쪽에 아버님 돌아가셨죠. 아버님 79세 정도에 돌아가셨죠. 2013년. 그래서 오른쪽에 보면 하얀 마지막에 대파줄기로 어머니 얼굴이 보이고 대파를 빙자한 부효자가 운다라고 썼고요. 100페이지의 빨간 고무대야는 제가 80년대 자취했을 때 풍경과 2021년의 풍경을 이렇게 썼는데 여기 보면 이제 단칸방에 저희 3부자가 살았어요. 실제로 자취하면서. 그러니까 그가 빨간 고무대야로 이건 3인칭 은유심상법이에요. 그니까 이해 가시죠 이제. 그는 빨간 고무대야를 사람처럼 쓴 거예요. 그러니까 빨간 고무대야가 3부자를 비집고 들어와서 중앙에 진을 치고 앉았다. 그렇게 하면 이해가 쉬워요. 그가 뭐예요? 빨간 고무대야. 빗물을 받아내고 있었고. 그래서 이제 제일 마지막에 이제 그는 어디서 밥벌이 하고 있을까? 그때 손을 놓쳐. 그러니까 이사가다 잊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소주잔처럼 그립다고 쓴 거고. 모소대나무라는 101쪽의 시는 모소대나무가 3년 정도는 안 자라다가 갑자기 자라는 대나무인 거 아시죠? 그래서 이 대나무를 가지고 이제 사람처럼 그라고 해서 이것도 3인칭 은유심상법으로 쓰시고요. 102쪽의 천지여관은 이 천지라고 하는 것은 이제 만물을 맞이하는 여관이고 세월은 100대에 지나가는 나그네다 하면서 이제 인간과 이 자연 뭐 이렇게 비교한 거. 인간은 하루살이에 비하면 지구의 나이와 같죠. 근데 지구의 나이에 비하면 어때요? 지구가 한 45억 년인가 아세요? 몰라요? 지구의 수명이 45억 년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은 100년 살아봤자 하루살이만 또 못해요. 그래서 타워 팰리스를 제가 타방궁이라고 썼어요. 부자, 달동네에 사는 빈자 모두 우리는 천지여관의 하숙생이다. 소유하는 게 아니라 잠시 놀다 가는 삶. 그것이 지구별에 존재하는 인간의 삶. 그래서 약간 철학적이지만 쓴 거고요. 선운사 홍매화는 이게 이제 김영랑의 모란이 피기까지는 해보면 모란이 피기까지는 나는 아직 기다리고 있을 테요 찬란한 슬픔의 봄을 뭐 이런 시 있잖아요. 그런 이 어조를 빌려왔어요. 나 당신을 기둘릴 테요. 기다린다는 게 기둘린다는 거잖아요. 하면서 쭉 이야기가 되는 시입니다. 어머니 별은 이제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쓴 시고요. 105쪽의 아버지의 술자는 이제 실제로 아버지에 대해서 이것도 이야기 형식으로 썼는데 제사를 보세요. 겨울밤에 향 피우고 술잔을 따르는데 호스피스 병동이 차갑게 누워 계신 아버지의 죽음을 지켜보고 있어요. 이런 게 의인법이에요. 왜냐하면 호스피스 병동이 어떻게 지켜봅니까? 목까지 전이된 거대한 암세포는 더 이상 견디기 힘든 육체의 감옥. 나에게 연신 다리를 주무르라는 아버지. 먼저 죽은 아내가 한복 입고 곁에 있다고. 다리에 힘이 없어 갈 수 없다며 이승의 마지막 커피를 드시고 눈을 감으셨다. 여기까지 과거예요. 그래서 기다리는 아내 손잡고 하늘로 가셨는데 그 다음에 다시 현재가 되는 거예요. 달그락 소리와 함께 비워지는 술잔들, 영혼의 움직임인 양 향연기가 날아간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술을 드시고 갔다는 것을 이렇게 쓴 거고요. 106쪽에 영감님 어디 계세요는 영감 애불러 영감도 있고 시적인 감흥 영감도 있잖아요. 여러분 그 영자가 되게 재밌는 건데요. 영자를 좀 써보면 이렇게 쓰거든요. 기우자에 입구자가 3개고요. 이 무당 무자인 거 아세요? 하늘과 땅을 꿰뚫은 사람들이 무당이에요. 이 무당들이 비가 오라고 이 입이 3개죠. 무당 3명이에요. 하늘에 뭘 해요? 기우제를 지내요. 기우제를 지내는 거예요. 기우제를 지내면 비가 와야 하나요? 와요. 왜? 올 때까지 돼. 기우제는 올 때까지 지내는 거예요. 1년 동안 하면 1년 동안 지내. 그러니까 결국은 인간과 자연의 교감이죠. 영자의 의미. 모르셨죠? 영의 의미가 상당히 깊어요. 인간과 자연이 교감한다는 그런 의미를 인스퍼레이션이라고 하잖아요. 영감이. 장 박사님은 전가가 뭐예요? 저는 뭐 다 믿어요. 뭐 다신교도. 기독교도 믿고 막 불교도 믿고. 네.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감님 어디 계세요는 영적인 감흥을 썼는데 비행기를 타고 거기서 이제 제가 장자책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연에 구름이 앉아서 장자를 읽어요. 북녘바다의 곤이라는 물고기가 붕새로 변해서 바람을 타고 이제 날개 구말리에 올라가는데 들어보셨죠? 그래서 나는 비행기에서 붕새를 타고 난다. 이것도 연세법을 그냥 쓴 거예요. 붕새는 부력을 타고 연세법이라고 썼어요. 부력은 상상력을 타고 나고 상상력은 영감을 타고 난다. 하면서 내겐 왜 영하고 감이 안 오는 걸까? 영감님 도대체 어디 계세요? 하면서 영감에 대한 이야기를 쓴 겁니다. 아버지 빈자리도 이제 그런 시고요. 108쪽 이제 거의 다 끝나가요. 헌하다라는 시는 108쪽은 헌하가라는 향가가 있어요. 타구치 향가. 그러니까 이 절벽에 철쭉꽃이 이렇게 피어 있는데 철쭉꽃이 피어 있는데 수로 부인이
이 철쭉꽃을 누가 따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노인이 그걸 따주는데 견우노옹이라고 그래요. 소를 끄는 노인. 견우노옹이라고 하는데 이 견우노옹이 암소를 팽개쳐두고 이게 암소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 부인이라고 보면 돼요. 상징적으로 팽개쳐두고 이 여인을 위해서 맨손으로 올라가서 이걸 따가지고 가져와서 이 수로 부인에게 바치는 이야기예요. 이게 상당히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게 놀랍죠. 신라 시대에 이게 노래예요. 수로 부인의 헌화가. 근데 이 헌화가에서 저는 어떻게 썼냐면 여기 있는 꽃이 나는 이 자리에 있으면 되는데 왜 나를 이곳으로 데리고 왔느냐라고 하면서 이 지금까지 꽃의 입장에서 쓴 시가 없어요. 그러니까 헌화가에 대해서 쓸 수는 있는데 그걸 가지고 쓴 시입니다. 이해 가십니까? 그러니까 원래 있던 자리에 나를 놓아줘야 되는데 왜 나를 이렇게 앞으로 내놨느냐라는 시예요. 이걸 뭐 다 설명하기는 너무 시간이 걸리고요. 뭐 절세 이거를 헌화가를 좀 읽어보시면 돼요. 네, 헌화가를. 모르면 이해를 어떻게 그러니까 약간 고전 공부를 원래 해야죠. 해석을 하잖아요. 200을 만나다 이제 112쪽에 이거는 실제로 200을 만날 수는 없죠. 상상력으로 제가 200을 만난 이야기를 좀 써놨어요. 읽어보시면. 그래서 진짜 거기 두 번째 연에 한 번 술 마시면 진짜 300잔 마시냐. 원래 한 번 술 마시면 300잔 마신다고 하니까 한 잔만 마셔도 빨개진다. 절세미인 그녀가 왜 넘어갑니까? 이거 다 할 수가 없어가지고. 절세미인 그녀는 핸드폰을 가지고 제가 쓴 거예요. 이거 아내에게 쓴 시가 아니고 이제 그 아내에게 쓴 시가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읽어보시면 이제 거기 오른쪽에 써놨잖아요. 아내로부터 내가 휴대폰이냐고 문자가 왔다. 휴대폰에 빗대어 사랑을 표현한 시다. 그래서 내냅이라는 문자가 올린다. 이렇게 해서 이게 핸드폰, 휴대폰을 가지고 제가 폐월미인, 칭어미인 뭐 이렇게 하면서 약간 비유적으로 쓴 시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타로라는 시도 114쪽에 있고 116쪽은 물론이라고 해서 이제 아내가 이제 약간 수술을 좀 얼마 전에 했는데 그때의 심정을 제가 쓴 시고요. 엉덩이 낙하의 법칙은 이제 옛날에 이제 그 탄천에 갔는데 애들이 꽁을 차요. 근데 제가 정말로 중학교 때 축구공을 향해서 올라갔는데 떨어졌을 때 엉덩이에 축구공이 터졌어. 야, 그런 확률이 정말 없죠. 그걸 해서 엉덩이 낙하의 법칙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갈릴레이는 자유낙하의 법칙을 만들고 나는 엉덩이 낙하의 법칙을 만들었다. 이렇게 쓴 시고요. 좋은 친구들은 제가 이제 실제로 친구들을 만났을 때 오른쪽에 사진 있죠. 그런 걸 쓴 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121쪽의 금요일 단상은 이거는 이제 금자 가지고 제가 쓴 거예요. 금요일 단상 있죠. 121쪽. 뭐 금요일이고 공휴일이다. 뭐 금목걸이 막 나오죠. 금방 이런 다 금으로 주로 시작돼요. 이야기가. 그런 시입니다. 시린 사랑은 이제 실제로 아내와 관련돼서 제가 이거 써본 시고요. 넘어갈게요. 124쪽에 앨범이 떨어지는 장면을 제가 이건 몇 번 올렸었으니까 넘어갈게요. 앨범 속의 사진이 126쪽에 이게 제일 오른쪽에 저예요. 제가 중학교 때 제가 키가 좀 작았어요. 좀 고등학교 때 컸거든요. 그래서 그걸 앨범 속의 사진, 너가 이제 앨범 속의 사진인데 이거는 제가 영역을 직접 했고요. 이제 외국인 교수한테 감수를 받은 시입니다. 오른쪽에 영어도 있고요. 그 다음에 VR 안경을 들여다보다 128쪽은 잡채 있죠. 잡채. 오늘도 잡채 드셨지만 제가 잡채를 좋아하는데 잡채를 보면서 엄마 생각나는 시예요. 읽어보시면. 그래서 이제 전자레인지가 작동을 멈추고 마지막에 나오죠. 음식을 꺼냈는데 어머니 얼굴이 포개지고 결국 이 잡채가 어머니와 조우하는 VR 안경이었다. 이거는 실제로 대만 정치대학교에 지금 조교수로 계시는 임유희 선생님이 중국어로 이거 번역을 해주신 거예요. 제가 부탁을 해서. 내 마음의 정업사라는 이게 지금 여기에도 이거 있죠. 이게 이제 제 고향 이야기거든요. 제 고향 이야기. 정업사. 근데 거기서 이제 제일 마지막에 달아 높이금 도다시라는 게 뭐냐면 달님이시여 높이 높이 돋으십시오. 이 정업사가 뭐냐면 행상인의 아내가 남편이 집을 떠나가지고 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이 되잖아요. 달님이시여 높이 높이 솟아서 멀리 멀리 비춰주십시오. 시장에 계신가요? 저제 너러신거요. 어기야 진대랄 드디어 올사라. 그러니까 당신이 질퍽한 곳에 달까 두렵다. 이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산적을 만날 수 있다. 두 번째는 기생집에 갈까 두렵다. 이런 뜻이 있어요. 왜냐면 남자들 돈 많이 벌면 기생집에 가잖아요. 그래서 어기야 내가 놓은데 점그랄사라. 그러니까 어느 이다 놓고 쉬라. 아무데나 다 놓고 와라. 당신만 오면 된다. 어기야 내가 놓은데 점그랄사라. 내가 가는데 날이 저물까 두렵다. 이것도 되고요. 내 남편이 가는데 날이 저물까 두렵다. 이것도 돼요. 그래서 해석이 참 재밌는 시입니다. 그 다음에 내가 가장 사랑하는 여자 132쪽은 더 있죠. 밥 있죠. 여러분도 밥 드시잖아요. 밥을 제가 여자라고 쓴 거예요.
그래서 겸손한 너를 안아주고 싶다. 겸손하잖아요. 벼는 보세요. 벼가 재밌는 게 벼 한자가 왜 이렇게 쓰냐면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는 나무. 그래서 이게 벼 한자예요. 나무목은 나무목인데 익으면 고개를 숙이잖아. 네. 그래서 이제 겸손하죠. 잘 견디는 널 쓰다듬어 주고 싶고 하면서 밑에 보면 초록옷에 풋풋함이 넘쳤던 소녀 시절. 이게 어렸을 때 뭐 아시죠? 초록색이잖아요. 노랑 의상 입고 궁합이 넘치고 뭐 쭉 해놨어요. 그래서 이제 뭐 생각의 나달이 햇빛의 호의를 받는다고 쓰고 마지막 보세요. 죽을 때까지 사랑할 여자, 날마다 3번씩 만나는 여자, 벼 그 여자가 노랗게 연구를 받는다. 이렇게 썼는데 이건 또 일본어로 또 번역이 됐어요. 이게 사카모토 마키라는 분이 134쪽을 보면 나왔죠. 그리고 마지막 시인데 꽃이 된 남자. 이건 수선화와 관련된 이야기. 수선화라고 써보세요. 데포딜인데 이 수선화가 이 나르시시즘이라고 들어보셨죠? 자아도취. 나르시시즘 한번 써보세요. 나르시시즘이 이 자아도취거든요. 자아도취. 그러니까 이 나르시스가 물속에 비친 자기 얼굴을 보고 너무나 멋있어가지고 나르시스가 빠져서 죽어서 뭐가 됐다는 거예요. 수선화가 됐다는. 이거 이야기 아시죠? 그래서 로마 신화에 그걸 가지고 제가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나는 사랑의 여신 아프로디테가 사랑의 여신이나 반할 만큼 잘생긴 목동이었고 물가로 가서 물에 비친 얼굴에 반했고 내 이름은 나르키소스가 뭐냐면 이 나르시스의 그리스어예요. 나르키소스. 나르시스의 그리스어고 자아에 도취된 자. 그래서 이제 꽃으로 태어났죠. 매년 이름 봄이 되면 사람들이 나를 보러 오고 내 이름은 수선화. 마지막에 써놨죠. 사람들의 마음속에 살아 숨쉬지 오늘도 내일도 그리고 영원히 하면서 제가 이제 정말 짧은 시간에 이거 다 하려면 1시간은 걸리는데 그리고 이제 뒤에 가면 작품 해설이 이제 노자와 장자의 숲으로 가는 여행이라고 써놨죠. 그거는 이제 제 시를 비평하신 분이 써놓은 시니까 읽어보시면 좀 더 이해가 쉽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